헌재가 결국 오늘도 선고 개의를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의 원내 전략을 총괄하는 분의 분석이 큰 화제입니다. 영상 보시고 저의 개인적 생각 보고 드립니다. 일단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재판관들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헌재 내부에서 재판 연구관들도 제대로 알기 어려운 지금 구조이긴 하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하루하루 늦어질수록 그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그다음에 헌정 질서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적인 손실도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리스크들을 지금 오로지 헌재가 다 떠안고 있고 그것을 해결할 움직임을 잘 보이지 않고 있어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죠. 저는 헌법재판소가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자기들의 헌법적 책무가 무엇인지를 좀 빠르게 자각하고 이 긴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헌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빨리 자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비상계엄과 내란을 누구보다도 빠르게 극복하고 회복해야 되는 의무를, 헌법상 의무를 갖고 있는 게 헌법재판소인데 그런 의무를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혹은 그걸 생각보다 낮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숙고의 시간은 이제 충분히 지났고 지금부터는 지연의 시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이 어떤 지연의 이유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가 없고 헌법재판소도 아무런 설명이 없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최악의 상황에 대한 추측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각이나 각하 의견이 뭐 3명이고 인용 의견이 5명이다. 왜냐하면 아무 결정이 안 나오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추측들 하는데, 이런 어떤 그 기각 각하 의견이 3명이고 그래서 이 인용이 아니면 이 나라가 결단 날 것을 염려하는 재판관들은 아예 끝까지 선고를 미룰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최악의 또 시나리오도 나오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는 그것도 여지껏 추정이죠. 추정이니까 저희가 뭐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최악의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정치권은 대비를 하고 만들어야 되는,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뭐 사람 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대한 가능성들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되 너무 또 최악을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은 또 국민들의 불안도 커지실 수 있기 때문에요. 정치권도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라는 뭐 말씀부터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보시거나 혹은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라고 분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은 있긴 있죠. 징후들이 좀 안 좋잖아요. 좀 있죠. 대표적인 게 지난 박근혜 탄핵에 비해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숙고하고 있고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게 하나의 이제 객관적인 지표이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윤석열 측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측에서 헌재에 요구했던 것들, 예를 들면은 대통령 탄핵보다 뭐 국무총리를 먼저 해야 된다라거나 뭐 감사원장 먼저 해야 된다라거나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해 버렸습니다. 게다가 그동안에 헌재는 대통령 탄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이걸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도 지금 뒤집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께서도 이 헌재가 왜 지금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에 대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은 뭐 물론 이것도 추측이지만 그동안은 이재명 대표 선고 이후에 선고를 하려고 미루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뭐 법조계에선 추측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것도 어느 정도 뭐 현실화됐고 그거 역시 또 국민의힘 측에서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고 이후에 선고해라. 그렇게 됐고 마지노선은 어떻게 보면 4월 18일이라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불안감이나 이런 뭐 그런 요소들이 나오고 있죠. 그것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권에서는 대비책들을 좀 마련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 사이에 그런 내용들을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은 공개하고 절차들을 밟아 나가기 위한 뭐 그런 과정들은 계속 거치려고 합니다. 아마 흔히들 이제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 게 탄핵을 또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인데요. 예를 들면 뭐 한덕수 총리가 지금 어쨌든간 법원의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을 또 위반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일주일 이상 위반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탄핵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뭐 궁금증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가능성 열어두고 준비하고 있고 뭐 탄핵안 같은 것들은 이미 다 언제든지 탄핵안 발의할 수 있게 탄핵안은 마련해 두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다 공개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이제 흐름 자체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국회가 탄핵을 가결한 이후부터는 헌법재판소의 시간, 다시 말해서 사법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고 결정을 못 내리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니까 국민들께서는 이제 정치의 시간으로 돌려라 예, 라는 그렇습니다.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예. 정치권이 나서서 해결해라라는 요구를 예,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치권도 그 부분은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고 있고 예. 정치권이 움직여야 될 시간이 사실은 좀 지났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지났다고 보고 있는데 예. 어쨌든 간 정치권이 움직여야 되는 시간으로 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예. 탄핵안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하나의 방식이고 또 하나 좀 많이 논의되고 있는 이미 공개가 되긴 했지만 많이 논의되는 게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는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도 예. 있습니다. 이런 예. 것들을 빠르게 개정할 필요가 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국난을 빨리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낙관적 기대를 하고 앉아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최악의 상황 중에 하나가 도래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어떤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4월 18일 이후에는 아무것도 해결 못하는 예. 것 아니냐라는 여러 이제 고민들이 있으실 건데 거기에 대한 대안책으로 법안을 일단 준비하고 예. 있고 사실 그 법을 하려면 굉장히 빠르게 통과시켜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시간들은 많지 않다는 점이 하나 있죠. 실제 헌법재판소는 지난번 한덕수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예. 거기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음번엔 봐주지 않겠다라는 예. 거 사실 선언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탄핵이 들어가면 헌법재판소도 인용을 안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희가 탄핵을 재추진하는 것들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이것을 자칫하면은 예. 국무총리를 또 인용해야 되는 이 상황들이 예. 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빠르게 대통령 예. 탄핵안을 선고하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돌아가는 모양새가 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지만 저는 이재명이라는 리더의 판단력에 다시 한번 걸어볼 생각입니다. 어떤 선택이든 가장 우리에게 이로운 선택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화가 나고 답답한 마음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화살이 민주당으로 향하는 것은 저들이 바라는 것일 겁니다. 계엄을 예측하고 해제하면서 여기까지 이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믿고 지지합니다. 다만 헌재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졸속 선고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 항소심 이후에 선고해야 한다더니 이제는 4월 선고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의 좌고우면에 온갖 추측이 난무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선고 기일을 지정해 이 혼란을 끝내고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억측과 혼란, 갈등이 확산되는 데는 헌법재판소의 책임이 큽니다. 약 3주 되면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 선고 불능 상태가 되는데 아직도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더니 국민께 이토록 큰 불안과 고통을 안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속한 내란 종식을 기다리는 국민을 배신한 채 계속 선고를 미루는 헌재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헌재의 선고가 미뤄지는 동안 사법체계는 끊임없이 위협받고 헌정 질서는 날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둘러싼 억측과 혼란, 극한 갈등을 헌재가 직접 해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스스로 헌재가 문을 닫는 일이 될 것임을 말씀드리며 어나바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